격감된 뉴욕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이번엔 좀 더 세세하게 어떤 요인들이 뉴욕 증시 상승으로 이끌었는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뉴지스탁 안석훈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미국 증시 뉴욕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실적별, 업종별 흐름이 좀 차별화된 장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전반적인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7월 22일 월요일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우가 0.07%, S&P 500은 0.28%, 나스닥은 0.71% 상승한 가운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수준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시장은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보잉이 1% 넘게 하락하면서 다우가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6%, 웨스턴 디지털 5%, 램 리서치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주도했습니다. 팩트셋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70여 개의 S&P 500 기업 중에 67%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했고 78% 이상이 기대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2분기 EPS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로 당초 마이너스 3% 예상과 비교할 때 양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예상치보다는 우호한 성적을 내놓은 기업 실적들에 상당히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개별 기업들의 특징적인 모습들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 시작 전에 할리버튼이 2019 회계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59억 7천만 달러, EPS는 전년 동기 대비 48.3% 감소한 0.3달러인데요. 실제 매출은 5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0.3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7% 감소했지만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별 매출의 경우 가장 큰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33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매출 감소분을 상쇄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경쟁업체인 슐럼버거 역시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의 경우에는 원유 생산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38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원유 시추 부문은 7.2% 증가한 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할리버튼은 해외 시장의 성장세가 오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북미 지역의 유휴 장비와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2% 넘게 상승했고 정규 시장에서는 9.15% 상승한 23.7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서비스 사업 부문의 매출 증대를 바탕으로 이번 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목표 주가를 231달러에서 247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레이몬드 제임스와 노무라 증권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각각 250달러와 180달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애플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0.9% 가까이 상승했고 정규 시장에서는 2.29% 상승한 207.2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개의 투자은행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아마존닷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아마존닷컴이 지속적인 효율성 개선으로 마진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이른바 스위트스팟 최적의 상태에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2,315달러에서 2,51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키뱅크 캐피탈 마켓은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프라임데이가 기존 행사보다 12시간 연장 운영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보다 큰 매출 기록을 세웠으며 동사의 매출 증가세는 지난 1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2,1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오늘 아마존닷컴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0.5% 가까이 상승했고요. 정규 시장에서는 1.07% 상승한 1985.6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특히 실적을 발표한 할리버튼의 경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여기에 강세를 보이면서 원유주들,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우리가 좀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한 다음 주 월요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나 투자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2% 넘게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애플 관련주들 흐름 오늘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140여 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어집니다. 어떤 기업들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기 지표들 주셔야 되는지 이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26일 금요일에 2분기 GDP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GDP는 전분기 대비 1.8% 증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의 3분의 1 가까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빵을 비롯한 대형 IT 기업과 제약업체, 그리고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일별로 주요 실적 발표 기업을 살펴보면 23일 화요일에는 코카콜라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비자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4일 수요일에는 캐터필러와 보잉, 페이스북과 페이팔, 25일 목요일에는 3M과 컴캐스트,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26일 금요일에는 맥도날드와 에브비, 그리고 트위터 등 약 70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번 주 미 증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따라 상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이벤트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회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부채 한도 그리고 재정 지출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좀 더 자세한 소식 또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이슈 분석 뉴지스탁의 안석훈 차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